안녕하세요. 제101회 특별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 관리 및 정기문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요.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과 채무 잔액이 다음과 같은데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주어진 자료에 맞게 수정하라 이 얘기인데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금 클릭을 하고요. 레트로 상사 올바른 금액이 3,600만 원인데 여기 6,300만 원으로 돼 있죠. 3,600만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튼튼 가구는 2,700만 원인데 그대로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수정을 안 하고 차액은 0으로 나오게 됩니다. 미지급금 계정을 보면은 경동 볼트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래 2,800만 원이죠. 2,800만 원으로 바꾸고요. 영훈 가구라는 게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훈 가구는 없을 거고요. F5키 눌러가지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국 목재 F2키로 해가지고 한국 목재 2,200만 원이죠. 그리고 대성 가구 1,720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차액은 0으로 뜨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2번. 아래의 거래처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거래처 등록을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상호 미진 상사 일반 기업이죠. 그러니까 일반 거래처 쪽에다가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코드 번호가 2201 엔터. 그리고 상호가 주 미진 상사이고요. 동시니까 3번을 하겠습니다. 거래 유형이.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을 하겠습니다. 8. 대표자 성명 나와있죠? 남이진. 업태도 도매라고 쓰고 종목도 가구 이렇게까지만 쓰면 마무리가 됩니다. 3번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의 대체적요 8번에 외상매입가 1개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대체적요 이거 등록하는 거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하게 됩니다. 그 컨트롤 F를 누르고 외상매출금 치면은 이 계정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8번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외상매입금과 상계 이렇게 하면은 완료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문제 2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라는 내용이고요. 이거 하시기 전에 항상 유의사항 같은 거를 잘 보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25일 제조부서에서 근무하는 나성실 씨의 7월분 임금 대장으로 7월 25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임금은 250만 원이고 공제가 30만 원 돼서 실제 보통예금으로 나온 것은 220만 원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7월 25일이고요. 차변이 임금 이분이 제조부서에서 근무를 하니까 제조원가죠. 임금은 250만 원이고요. 이제 대변에 공제액이 예수금으로 씁니다. 예수금 계정으로 쓰는데 이게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을 등록을 하고요.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하면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2번 8월 30일 당사는 영업부 직원 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퇴직연금 납입액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거 확정 급여형이 아니라 기여형이죠. 이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퇴직급여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8월 30일 차변에 퇴직급여인데요. 이게 영업부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관리비 이쪽으로 쓰시고 500만 원이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나갔다고 하니까 이렇게 쓰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3번 9월 4일 대한적십자회에 당사가 생산한 제품 150만 원을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일단 기부금이죠. 9월 4일 입력을 하겠습니다. 대변 기부금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끝일 줄 아는데 이
여기에 한 가지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적요 부분에 타 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이게 제품이 기부금으로 대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8번을 이렇게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이게 제품이나 상품, 원재료 이런 게 다른 계정으로 갔을 때는 이 적요를 꼭 써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9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주식 만주인데 주당 응모 금액은 5,000원이고 한 주당 2만 원을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신주 발행으로 인한 재비용 130만 원은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 있는데 9월 15일로 가겠습니다. 먼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주식 만주를 2만 원에 발행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차변을 먼저 쓰겠습니다. 보통예금, 이게 만주 곱하기 2만 원을 하면은 얼마가 되는지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2억 원을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변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만주에다가 5,000원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본금 항목이거든요. 여기다가 자본금인데 보통주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F2키로 보시면 이게 자본금 할 때 우선주 자본금이 아니라 그냥 자본금 계정을 씁니다. 그리고 이게 2억 원이 아니죠. 만주에다가 5,000원 액면가를 곱하면 이게 5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5천만 원 기재를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전액 그건데 여기서는 신주 발행으로 인한 재비용 130만 원이 지급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시면 유리하냐면 당자 수표를 발행한 거를 먼저 쓰고 나머지 잔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게 기재를 하면 더 편리합니다. 당자 수표를 발행했다고 하는 거는 당자 예금 계정을 쓰시면 되는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엔터를 치면 당자 예금이라는 계정이 있죠. 98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30만 원 차감할 정도의 금액은 남아있는 것을 일단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변에 당자 예금 계정을 쓰고요. 이게 130만 원이고 이제 나머지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5번 9월 17일 우리 인테리어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9월 1일 체결한 계약을 거래 당사자 간 이견으로 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해지하였다. 계약 해지죠. 우리 인테리어부터 수취하였던 계약금 35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하여 반환하였다. 먼저 9월 1일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선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에 보면 선수금을 없애는 계정을 회계 처리를 해야죠. 선수금은 부채니까 차변으로 없앱니다. 선수금. 거래처 우리 인테리어 쓰시고 35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나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됩니다. 9월 30일 에이스에 대한 외상 매입금 350만 원 중 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에이스로부터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이익 나오는 회계처리입니다. 9월 30일 외상 매입금을 없애야 되니까 차변 쪽으로 없애야죠.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에이스이고요. 350만 원을 전부 다 일단 없애주시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일단 지급한 것이 250 있다고 하니까 250만 원 기재를 해줍니다. 나머지 대변 잔액이 채무 쓰시면 채무 면제이익이 있죠. 이렇게 쓰시면 끝이 납니다. 이거 거래처는 뭐 쓰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뭐 깔끔하게 저는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메뉴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1번 8월 17일
비사업자인 개인 송영준에게 제품 110만 원, 이게 부가세 포함이고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나 별도의 관련 증빙 서류는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닫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하겠습니다. 8월 17일 가면은 일단 매출 쪽에 증빙 서류가 발급된 게 없대요. 그럼 무증빙 건별 14번을 선택을 합니다. 품목은 제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제품.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죠. 근데 이거 다시 써주면 됩니다. 부가세는 10만 원이고요. 송영준 치시고 분계는 제가 혼합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3번. 그러면은 이렇게 대변은 잘 써졌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으로 치시면 끝이 납니다. 10월 1일 당사 영업부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고장으로 하나정비소에서 해당 차량을 수리하여 차량 수리비 120만 원 부가세 별도고 발생하였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나오면은 생각나야 될 게 불공제 항목이죠. 해결 처리 해보겠습니다. 매입 중에서 불공제 54번 선택을 합니다. 품목은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공급가액이 120만 원 이고 부가세 112만 원이고 공급처명은 하나정비소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고 하니까 1번 여로 선택을 하고요. 불공제 사유는 F2키 눌러서 3번을 선택해 줍니다. 분계는 제가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혼합 3번 혼합으로 하고요. 이거 원재료 아니죠? 차량 유지비인데 영업부가 사용하는 거니까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씁니다.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에는 보통예금으로 나갔다고 하니까 보통예금으로 쓰시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3번 11월 1일 판매 부문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 선물로 지급할 한우 세트 5개 한 개당 10만 원인데 대한유통에서 구매하고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로 결제한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11월 1일로 해보고 매입 중에서 카드인데요. 이게 카드인데 보시면 금액은 나와 있는데 공급가액은 나와 있는데 부가세가 없잖아요. 면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카드 면세니까 58번 카면으로 선택을 하고요. 품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있는 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 분명히 한우 세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우 세트로 쓰겠습니다. 한우 세트. 공급가액 한 개당 10만 원이고 5개니까 50만 원이죠. 공급 처명은 대한유통입니다. 신용카드사 F2키를 눌러서 국민카드를 선택해 주고요. 분계는 여기서 혼합으로 해도 되고 카드로 해도 되는데 일단 저는 4번 카드로 해보겠습니다. 카드 하면은 이렇게 미지급금 거래처 국민카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차변이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인데 판매 부문이니까 판매관리비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고요. 이거 분계를 혼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혼합으로 하면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 판관비 쪽으로 하고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쓰고 이 거래처를 국민카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4번 11월 10일 수진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11월 10일로 선택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이게 과세 매출이니까 11번 선택을 하고요. 품목은 캐비넷 외죠. 공급가액은 150만 원. 그리고 코드 여기 수진상사 선택을 하면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1번 여. 분계는 제가 3번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대변은 적당히 잘 됐고 차변이 잘 보시면 외상미수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차변이 미수금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제품 매출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계정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고요. 그리고 5번 12월 18일 파닉스의 제품 150만 원을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납품받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60%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6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12월 18일 가보겠습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 납품을 했으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12번 영세율 이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품이라고 쓰고요. 공급가액 150만 원이죠. 그리고 파닉스 선택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니까 1번 여로 하고 영세율 구분에 F2키를 눌러서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걸 선택합니다. 서류 번호는 입력 생략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분계는 제가 3번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이 맞고 차변이 중요하죠. 차변 150만 원에 60%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50만 원 곱하기 60% 하면은 9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현금으로 하는 게 90만 원이라는 얘기죠. 9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다가 약속어음으로 받았대요. 약속어음으로 받았다는 거는 이제 받을 어음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받을 어음 계정으로 60만 원 받으면 이게 끝이 납니다. 6번 12월 20일 핀란드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원재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원재료에 대한 회계처리 생략하라는 거는 부가세만 회계처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20일 가보겠습니다. 유형이 이게 수입이죠. 수입 매입 중에서 수입이니까 55번. 그리고 품목 목재입니다. 수량 안 나와 있으니까 다 생략하고요. 과세표준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부가세는 500만 원이고 F2키 눌러서 인천 세관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하고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여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선택을 하고요. 부가세 대급금 차변은 나와 있고 대변이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나왔는데 오류를 정정하라는 내용입니다. 8월 31일 보통예금에서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 판관비 쪽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11만 원은 8월 기속분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원천 징수한 거 소득세 지방세는 보통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예수금을 없애면서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금 계정을 반제를 안 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 이런 오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전표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관련 그런 회계 처리가 아니니까 말이죠. 8월 31일 가면은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바꿔주면 됩니다. F2키 눌러서 예수금 계정으로 쓰시면 끝이 나는 거고요. 2번 10월 31일 에이스 하이테크의 제품 판매 매장에 임차료 23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인데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이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10월 30일 31일 가보겠습니다. 이거 전부 삭제를 하겠습니다. F5키를 눌러서 다 삭제를 하고요. 지우고 메인 매출 전표 가서 10월 31일 가서 이게 임차료를 지급한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니까 과세 매입 51번 품목은 뭐 임차료라고 쓰겠습니다. 공급가액은 230만 원. 공급처명이 에이스 하이테크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고요. 이거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죠. 임차료인데 판매 매매 의장이니까 판매관리비 이걸 쓰셔야겠죠. 대변에는 이게 보통예금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 문제고요. 1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1년치 차량 보험료 120만 원을 10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일단은 일반 전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일
치면은 보험료 120만 원 전부 다 처리를 했죠. 근데 이게 결산 정리 사항이니까 이 보험 기간을 잘 보시면 10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인데 보험료로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될 거는 3개월치죠. 그러니까 9개월치만큼을 전부 다 지금 보험료로 처리를 했으니까 9개월치만큼은 선급 비용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돌리겠습니다. 12월 31일 가서 차변에 선급 비용, 이게 9개월치니까 9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를 씁니다. 보험료 계정인데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쓰시면 이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수정 상사의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기말 공정가액 관련 자료이다. 결산 분개를 하시오. 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인데 공정가액이 5,200원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쓰시면 되는데 지금 200원인데 주당 차익이 200원인데 주식수가 1000주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1000주에다가 주당 시세 차익이 200원이니까 2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 분개를 하겠습니다. 이 평가 이익이니까 대변 계정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걸 쓰고요. 20만 원이고 차변 계정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을 쓰시면 끝이 납니다. 3번, 외상 매출금 자료를 바탕으로 대손 충당금 관련 결산 분개를 하시오. 대손율은 1%이며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이거는 일단 이걸 닫고 결산 자료 입력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고 보면 여기 대손 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선택을 하시고 잘 보시면 대손율이 1%라고 나와 있죠. 이건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1%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여기 추가 설정액에 있는 거를 외상 매출금만 추가 설정액이 있는 거고 받으러 온 미수금, 선급금은 다 0으로 만들라 이 얘기입니다. 0, 0, 0 한 다음에 이거를 결산 반영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전표 추가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이걸 닫고 일반 전표로 다시 가보면 12월 31일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결산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건 이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점수와 무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6번,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죠. 1번, 2022년 6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와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거 닫고 거래처 원장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6월 30일 현재잖아요. 그러면은 6월 30일 현재인데 6월 30일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쓰시고 엔터 치면은 딱 나오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거래처와 외상 매출금 잔액 5,482만 원이고 경험물산이죠. 일단 제가 이거는 적어 놓겠습니다. 54820000 경원물산 해가지고 이거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서 거래처명이 경원물산이죠. 경원물산 금액은 54820000 닫아줍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2, 4분기 이게 4월에서 6월이죠. 이 중에 지출한 접대비, 판관비는 얼마인가? 이것은 일개표, 이 월개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개표 탭이 아니라 저는 월개표 탭에서 하겠습니다. 둘 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4월, 6월 하면은 쭉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판매비, 일반 관리비 항목 밑에 쫙 있잖아요. 접대비에 이 개, 차변의 개를 보시면 761500 76만 1,500원이잖아요. 761500 이게 정답인데 이걸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761500 그 다음에 닫아주고요. 마지막으로 3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부가가치 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4월부터 6월이죠. 엔터 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찾는 거니까 이 매입세액 항목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이 960만 원이 아니라 96만 원입니다. 이게 세액이잖아요. 그래서 96만 원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101회 특별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